어떻게 내가 PhD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을지,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가 또 느꼈던 것들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는 내가 정말 PhD 공부를 할 만큼 자격이 있을까? 내가 그만큼 똑똑할까?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박사 공부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.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GRE 점수라든지 토플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GPA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던 상황이었고, 그 다음에 뭐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학문으로 영어 공부를 손을 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그냥 뭐 일하면서 쓰는 영어였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토플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뭐 공부해서 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, GRE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었거든요, 처음에는.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, 이제 회사 끝나고 이제 저녁에 학원을 가고, 그 다음에 주말에 학원을 가는 걸로 주말반을 끊던가 하고, 그 다음에 회사를 갔던 시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뭐 GPA는 이미 뭐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, 그래서 이제 토플 공부하고 GRE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고, GRE 시험을 토플하고 GRE하고 저는 시험 많이 못 봤어요. 그래서 많이 못 봤고 그 몇 번 보지 않았는데 그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걸로 일단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한국에서 PhD 프로그램을 지원한 건 아니었고, 먼저 마스터를 먼저 가야겠다. 왜냐면은 제 마스터가 이제 저는 MBA 디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, 근데 MPA로 가려고 했었던 상황이라 그 전공이 너무 달라서 바로 박사를 가기는 좀 어드미션을 받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선 먼저 마스터를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, 사실은 그래서 GRE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갔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.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 보니까 GRE 점수를 보기도 하고 토플 점수도 보죠. 그러니까 미니멈을 보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게 아주 탑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보니까 이게 이 딱 기준점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 정도면 되고, 그 다음에 GPA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언더의 GPA도 보는데, 언더의 GPA는 많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. 저 되게 안 좋거든요. 안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마스터 GPA가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. GRE나 토플 뭐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정말 여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단순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냥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이제 지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좋은 학교 가고 학점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죠. 근데 그런 어떤 열정이 없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똑똑하니까 박사 생활도 잘할 것이고, 그 다음에 똑똑하니까
박사학위도 잘 받고 또 잡을 잘 잡아서 가실 수 있겠죠. 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수가 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똑똑해서 교수가 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교수가 된 거.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학생들이랑 뭐 만나서 뭐 지도하는 것도 별로 내 적성에 안 맞고 가르치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난 앞에 가서 누구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도 싫은데 교수가 된 케이스. 어떻게 보면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 마스터까지는 졸업을 뭐 학위를 가지면 그냥 좀 더 심화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잘 활용을 하고 잘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박사 공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박사를 공부한다라는 뜻은 나의 직업을 어느 정도 한정을 짓겠다. 연구라는 거에 연구와 관련 있는 직업으로 한정을 제한을 둬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단순히 좀 더 많이 배우는 거랑은 좀 차원이 틀린 거기 때문에 박사 공부를 하시기 전에는 내가 과연 연구랑 관련된 직업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다 끌고 가는 거에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드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정말 박사 공부를 하고 싶다. 난 이게 너무 하고 싶고 난 나중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싶고 학교에 계속 몸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. 이런 정말 거기에 열정이 있는 걸 발견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길은 어떻게든지 저는 찾아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 밑에 있는 ask로 시작하는 요 문장 있잖아요. 요 문장이 이제 제가 예전에 아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제가 만났던 그리고 묵상했던 성경 말씀인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제가 그때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때 이 글을 보고 많이 느꼈던 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달려들질 않았었거든요. 두려움 때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딱 느낀 게 나는 문 밖에 서서 생각만 하고 실제로 문을 노크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게 행동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우선은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방법은 어떻게든지 찾아지는 것 같아요. 저같이 이제 뭐 오랫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마스터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US 뉴스 랭킹을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. 막 탑 몇 위 안에 있는 학교를 꼭 가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선을 차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얘기할 때도 창피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.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US 뉴스 랭킹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의 학교들이 워낙에 많은데 굳이 그 위에 있는 학교를 가면 좋겠죠.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방법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. 박사를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정말 제가 그동안 들어봤던 학교들, 가고 싶었던 학교들, 정말 탑 몇 개, 그런 데만 제가 처음에 넣었었거든요. 넣었었다가 이제 잘 안 됐고,
그러다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아는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이제 제가 박사 공부할 학교를 알게 돼서 넣게 되었는데요.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냐면 유명하고 이렇게 랭킹이 높은 데 있는 학교들은 박사생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유명한 교수들이 많아서 유명한 교수들이 많으면 안 좋은 게 학생들을 안 챙길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서바이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교수가 뭐 심지어는 뭐 학생이 쓴 논문을 읽어주기만 하는 것도 잘 안 한다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. 이런 경우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교수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. 학생들한테. 그리고 학생이랑 같이 연구할 생각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뭐 스칼러십을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수들이 나를 특별히 좀 이렇게 챙겨서 뭔가를 해주게끔 도움을 바란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바라기가 어려운 거죠. 이런 상황에서는. 반면에 한 중위권 정도의 포진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. 이런 학교들은 이제 막 랭킹을 올려야 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박사생들이랑 같이 뭘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들도 그렇게 유명한 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리서치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코업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를 할 가능성이 많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. 또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의 이름을 더 외부로 알려야 되고 랭킹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많이 투자할 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랭킹이 낮을수록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스칼러십 패키지 같은 거를 더 잘 꾸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나는 탑 학교만 갈 거야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게 그렇게 뭐 100%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.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. 그러니까 물론 똑똑하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가고 싶은 원하는 학교 어디든 난 갈 수 있어 이러면 좋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네,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가 그렇게 뭐 막 탑 랭크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이제 교수들이 저의 어떤 가능성을 또 봐주고 믿어주고 그런 학교로 갔던 것 같고 그래서 교수들이랑 일을 할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거기서 교수들이 저를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또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겸손하시잖아요.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컨택하시고 특별히 그 학교에 한국 교수들이 있으면 진짜 열심히 컨택을 하셔서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교수들이 만약에 자기가 대답을 해줄 수 없으면 자기 밑에 있는 학생들 중에 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이메일 쓰는 거 돈 드는 일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가 왜 귀찮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 승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동안 사시면서 굉장히 많이 성공 많이 하셨을 거고 인정받으면서 사셨던 분인데 박사 지원하면서 막 안 됐다라는 미안하다 이런 레터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상처도 많이 되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는데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고 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
항상 정신 승리해야 되겠다. 나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다. 어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그 한 단계 단계를 좀 밟아 가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겪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중에 뭐 얘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랫동안 사회생활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학교로 돌아갔는데, 알고 봤더니 교수들이 저보다 한참 어려요. 근데 제가 교수 앞에서 굽신거리고 제가 막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사람이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뭐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,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천국 갔다가 또 나쁜 일 하나 있었다고 해서 지옥 갔다가 이러는 것보다는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신을 유지하는 게 박사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,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또 다음번에는 또 도움이 되는 얘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